동양 철학, 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코드는 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하학적 도형이고 혈연이고 하느님 덕도였습니다. 자연과 나 사이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노자는 인간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그 과정을 통해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처리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인간은 동물과 상대해야 하는 또 다른 동물일 뿐이었는데 불을 사용하면서 동물과 조금씩 달라졌던 것입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하면서 혀의 움직임이 자유로워지고 불을 사용하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불을 사용하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지요. 종법 제도입니다. 신석기 농업혁명 이에 기에 토지 대량 개간이 있었고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었으며 농사에 필요한 남성의 근력이 많이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게 되었고 남성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소유의 개념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이 아닌 친자식에게 상속하고 싶은 욕구로 일부 일처제가 성립되었으며 그래서 혈연이 중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혈연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이 포함된 넓은 의미로 자신을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인간의 능력이 확대되고 인간의 시야가 커지고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서양과 다른 종법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종법 제도는 어떻게 출발되었을까요? 이때는 시주에 대한 제사가 아버지에 대한 제사보다 중요했다고 합니다. 종법 제도는 장자 중심의 서열 관계가 가족 또는 국가 정치 시스템에도 적용한 제도입니다. 중국의 고대 3대 왕조라 함은 하나라 BC 21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은나라 BC 16세기부터 BC 1066년까지, 주나라는 서주가 BC 1066년부터 BC 771년까지, 동주가 BC 770년부터 BC 220일까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3대 임금이라 함은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을 지칭합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은 왕권을 신하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자식보다 신하가 권위가 더 높았던 거지요. 우임금은 왕권을 자식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왕권의 전승은 장자 상속 시스템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장자의 지위가 확고해지는 사상 속으로 사회가 진입되었던 것입니다. 제사법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제사는 시조 제사였지만 점차 시조 제사보다 아버지 제사가 더 중요한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춘추 시대라고 하는 것은 BC 770년부터 BC 476년까지를, 전국 시대라 함은 BC 475년부터 BC 221년까지, 그리고 진나라는 BC 221년부터 BC 206년까지, 한나라는 서한이라 함은 BC 206년부터 AD 23년까지,
동아는 AD 25년부터 220년까지, 우리나라는 220에서 265, 총나라는 221부터 265, 오나라도 222부터 280, 서지는 265에서 316, 동지는 317년부터 420. 그리고 16국 시대에서 16국은 304년부터 439년, 남북조는 420부터 581, 수나라는 581년부터 618년, 당나라는 618년부터 907년, 5대 10국이라 하면 907년부터 1279년, 원나라라 하면 1279년부터 1368년, 명나라는 1368년부터 1644년, 청나라는 1644년부터 1911년, 중화민국은 1912년부터 1949년,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1일 날 탄생된 거지요. 은나라입니다. 제사법의 이행은 세계를 나를 중심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은나라는 BC 1600년부터 1046년까지로 그때 갑골문이 등장했습니다. 즉 통치자가 통치 행위 이전에 점을 친 내용이 기록되어 남게 되었지요. 은나라 사람들은 모든 일을 하느님이 결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를 해석하는 코드가 혈연에서 하느님으로 인간의 지위가 상승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보편적인 근거와 기준을 갖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인간이 혈연이라는 제한된 경험 시스템으로 해석하다가 신이라는 보편적 절대자를 매개로 자기를 해석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주의 상승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을 움직이는 최소한의 규제가 바로 덕입니다.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세웁니다. 하느님이 움직이는데도 틀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하느님이 덕이라는 최소한의 규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은나라가 멸망한 이유는 주나라 건국의 정당성이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은나라 사람들은 인간으로 가져야 할 덕을 상실했지요. 천명이 주나라로 온 것이죠. 무엇 때문에 천명이 달라졌는가요? 바로 인간의 덕인 것입니다. 인간이 천명을 밟을 수 있는 존재로 등장했다는 겁니다. 인간주의가 바로 상승한 것이죠. 천명을 움직이는데도 합리적인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한데 하느님을 움직이는 최소한의 규제가 바로 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천명이 눈여겨봐야 할 존재로 지위가 상승된 것입니다. 인간이 역사 문화의 무대에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등장했다는 의미지요. 인간이 책임감을 발휘하는 활동이 바로 문화이고 문의입니다. 주나라는 하나라와 은나라를 거울 삼아 참고하였는데 인문적 특색이 찬란하게 빛났던 시기입니다. 공자는 주나라를 따를 것이라고 했지요. 인문학적 통찰을 강화시키는 힘이 요구된 것입니다. 봉건제는 주나라에서 만든 새로운 정치 제도였습니다. 봉건제는 영토 확장 방어에 아주 효율적인 정치 제도였습니다. 은나라의 혈연은 아버지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중국의 봉건은 혈연을 기반으로 충성심이 만들어지는데
서양의 봉건은 혈연을 기반으로 충성심이 맺어지지는 않습니다. 조세 제도입니다. 국가를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세 제도가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와 조세 제도가 얼마나 공평하게 전개되는가입니다. 나라를 경영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조세 제도의 확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 조세 제도는 정전제로, 이것은 방이 1, 2씩 정사각형의 땅을 9칸으로 나누어 한 칸이 100무, 8가구가 한 칸씩을 갖고 나머지 한 칸을 공전으로 공동으로 작업하여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정전제 초기에는 공전에서 수확한 수확물을 제후들에게 세금으로 바쳤던 것입니다. 정전제는 상대적으로 농민들에게 자유를 확보해 준 제도이지요. 철기의 발명입니다. 동주는 춘추 BC 770년부터 476년까지와 전국 BC 475년부터 221년까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라는 사람과 노자라는 사람은 바로 이 춘추와 전국 초시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나라 건국 후에 500년 동안 공전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합니다. 정전제가 500년 동안 지속되면서 세금이 점점 줄어들어 초세무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는 토지 면적에 따라 일정량의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기의 발명으로 상업이 형성되고 소인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적극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급격한 생산력 증가로 소득을 올린 소인들이 새로운 계급으로 성장해서 중국 천하를 거대한 변화 속으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철기 발명이 중국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돈을 만드는 방식이 새로워지면 돈을 버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한다고 합니다. 돈을 만드는 방식은 새로운 정치적인 욕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인 이유는 인간에게 있습니다. 공자의 철학적 혁명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신의 명령이 아닌 인간 자체로 해석한 거지요. 어지린, 바로 씨앗, 이것은 논어의 초점인 어지린을 어떻게 키울까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내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말라.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씨앗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지리는 공감 능력이요, 공통의 본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욕망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력여로라.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학습의 목적은 인을 사이의 보편적 질서와 일치되는 단계로 키우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간이 되려면 예를 지켜라. 이를 노자가 공격하게 됩니다. 극기복례라는 말은 주자가 한 말이죠. 인자이냐, 인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친친의대, 중흥에 나오는 말로 혈연상 가깝게 있는 사람을 더 가깝게 대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지요. 공자가 말하는 인간의 타고난 정서는 혈친으로서의 느낌인 것입니다. 혈연에서 확인되는 인간 본성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인간은 시작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라는 것이죠. 효는 인간이 인간의 최초의 지점이고 국가의 기틀로까지 발전된다고 보았습니다. 예는 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상적인 단계이고요. 비례물청이라 예에 맞지 않으면 듣지도 말고, 비례물언이라 예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도 말고, 비례물동이라 예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말라. 공자는 보편적 기준을 인정하고 이상적인 단계를 인정하지만 이를 노자가 공격합니다. 반성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반성은 이미 만들어진 기준을 진리화하여 자신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보편적 기준은 실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반성은 자기 비하까지 하지요.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기를 부족한 존재로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기를 결함 있는 존재로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유와 행복과 창의성은 자기 내면의 독립적인 생명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 이는 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한 것으로 알면 이는 선하지가 않습니다. 천명을 극복한 인간의 질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선으로 합의된 것을 이상적인 기준으로 삼으면 폭력을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무한 신뢰요. 둘째는 자신에 대한 무한 사랑인 것입니다. 효는 인간이 동물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확인하는 지점인 것입니다. 예는 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상적인 단계이지요.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편적 기준이 뒤면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도의 전개 방향은 객관성과 투명성과 보편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공자는 도의 근거를 인간의 내면성에서 구체화하려고 했습니다. 공자의 도의 건립 방향은 주관성을 완벽하게 벗어나기 힘든 구조였지요. 노자의 도는 도의 근거를 자연에서 구했습니다. 천도무친이라. 자연의 도는 더 친하고 덜 친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는 거죠. 춘추 전국시대의 철학적 사명은 천명론으로 극복과 도의 질서 확립이었습니다. 노자는 인간의 내면성을 근거로 도를 건립하면 주관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자는 주관성을 극복할 수 없으면 가치론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고 했지요. 노자는 가치론은 기준을 만든다. 기준이 설정되면 구분이 시작되고 구분한 다음에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배제하게 되고 결국 억압하게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노자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는 보편성, 투명성, 객관성의 확보에 있습니다. 공자와 노자는 모두 도를 추구했죠. 천명을 극복하고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인간의 길을 갖고 교육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노자는 어떤 방식으로 문명, 바로 교육, 꿈을 지향했을까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도가 도이면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랑보다 더 슬픈 것은 정이라고 했지요. 정의를 내린다, 즉 define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친다는 개념과 같은 것으로 다른 것과 구분 짓는 것을 말하지요. 소인은 피집의 계급으로 농사를 짓는 계급이고 군자는 집의 계급으로 글 읽는 계급인데 계급의 역전 현상, 즉 지배 계급이 된 소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군자의 위치로 올라간 소인이 등장한 셈이죠. 원래 이름과 실제 모습이 역정된 원인은 바로 철기의 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정치 구조의 혼란과 세계관의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노자가 세계를 설명하는 두 가지의 창은 유와 무의 긴장이고 이것은 도덕경을 설명하는 뿌리인 것입니다. 언제나 무를 가지고는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고 하나 언제나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고 한다고 합니다. 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없으면서 다른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자의 관계로는 유와 무의 긴장과 공존이 이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노자의 유무상생입니다. 유무상생, 유와 무가 서로 살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유무혼성입니다. 유와 무가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의 이름을 모른다. 억지로 글자를 붙여 도라고 하고 억지로 거기에 이름을 붙여 크다고 말할 뿐이다. 도는 텅 비어있다. 그러나 그 작용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노자는 비본질주의자이며 관계론자이며 유무상생을 말합니다. 도의 질서 건립은 바로 천명론의 극복이었죠.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로, 믿음의 시대에서 생각의 시대로의 변화인 것입니다. 노자의 도는 설명할 수 없고 논증할 수는 없습니다. 노자의 도는 초월적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노자의 도는 관계로 되어 있고 운동하기 때문에 개념화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하나의 개념으로는 관계와 운동을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유무 대립면의 꼬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세상에 응용하려 했던 노자의 꿈은 뭘까요? 경계에서 오는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견디는 용기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공자의 꿈은 효를 확대해서 모두가 성숙한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노자는 구분과 차별이 없는 자연의 질서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유무대립면의 관계성을 삶의 영역에 응용해야 할 겁니다.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모함과 두려움이 있는 경계에 서서 양쪽을 모두 품을 때 그때 나오는 인식, 통찰이 바로 밝을 명입니다. 유무상호의존입니다. 노자 철학의 핵심은 이 세계는 유와 무의 상호의존 관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무상생의 구조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옛날부터 하나를 얻어서 된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부터 어떤 면에 긴장 위에 서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서 막습니다. 땅은 하나를 얻어서 안정됩니다. 신은 하나를 얻어서 영험합니다. 계곡은 하나를 얻어서 채워집니다. 만물은 하나를 얻어서 살아 있습니다. 통치자는 하나를 얻어서 천하를 올바르게 합니다. 하늘이 끝이 끊임없이 청명하기만 하면 장차 분명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땅이 끊임없이 안정을 유지하려고만 하면 장차 쪼개질 것입니다. 신이 끊임없이 영험하려고만 하면 장차 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계곡이 끊임없이 가득 채우려고만 하면 장차 계곡은 말라 버릴 것입니다. 만물이 끊임없이 살려고만 하면 만물은 장차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통치자가 끊임없이 고귀하고 높게만 행사하려 들면 장차 실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귀함은 비천함을 뿌리로, 높음은 낮음을 기초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품은 사람은 과감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확신을 함부로 갖지도 않지요. 대립면의 공존 자체는 개념화할 수 없습니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개념을 모르면 사람을 알 수가 없지요. 공자의 행위 원칙은 예로 반복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입니다. 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타인과 내가 무엇으로 구분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립면의 긴장된 마음의 상태는 세계와 순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입니다. 광신은 협소한 믿음 때문이고 지식이 많을수록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노자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수단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계가 모호한 것 그 자체가 세계의 실상인 것입니다. 경계가 모호한 긴장 상태를 그대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정하기는 초대받은 손님처럼 해야 하고 어떤 것도 주인이라고 할 것은 없습니다. 대립면의 긴장을 품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과감하지 않습니다. 이 세계는 대립면의 긴장으로 돼 있으니 사람은 진중해야 하는 겁니다. 대립면의 긴장을 자기 안에 품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말이 많으면 금방 한계에 봉착하게 되지요. 배움의 목적은 잘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배우는 것이 습관화되면 표현하는 능력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공부는 행복한 삶을 위한 수단이지요. 이념과 신념은 대립면의 긴장을 품지 못합니다. 대립면의 긴장을 받아들여야 이념과 신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율적 주체는 무엇을 배울 때 그것을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내적 배짱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짐승이듯이 죽을 때 짐승의 눈빛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돈은 날마다 덜어내는 일이죠. 노자가 말한 무의의 단계란 무엇일까요? 개념 이론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경박하고 과감합니다. 대립면의 경계를 품은 사람들은 중후하지요. 실제하지 않은 세계를 만들어 놓고 실제하는 세계를 관리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념이 사라지면 나만의 상태로 세계를 봐야 합니다. 이게 바로 무의입니다. 기준과 이념을 가지고 하는 행동을 우리는 유의라고 합니다. 이념과 가치관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일이 바로 무의지요. 배움을 행하면
날마다 보태지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념, 지식, 개념을 약화시켜야 합니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무의의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의는 기존에 있던 가치관과 신념으로 세계와 관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신념과 이념 없이 세계와 관계해야 합니다. 문제 안으로 직접 침투해 들어가는 일이 바로 무의입니다. 무의를 행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천하를 차지하려면 항상 무의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마음껏 활동하게 해줌으로써 천하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노자는 리더의 성공과 실패의 조건을 말합니다. 천지자연이 장구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자신을 살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장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을 도외시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보존되지요. 공이 이루어져도 그 이룬 공 위에 자리 잡지 않습니다. 대립면의 긴장을 품고 있는 사람은 몸과 마음의 탄성이 있습니다. 대립면의 긴장이 만든 탄성은 적절한 판단을 하게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변화하는 세계와 함께해야 합니다.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보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무의입니다.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이 세계의 주도권은 세계 자체에 있습니다. 결코 이론에 있지 않은 겁니다. 공자는 인간성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공통 이념으로 이 세계를 운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자는 보편적 이념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세계와 관계할 때 자기 내면의 가치를 최대한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사람은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무의 힘은 바로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이 성공하게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은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지식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식보다 자기의 자발성을 드러내야 하는 거지요. 훌륭한 통치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최고의 단계는 백성이 통치자가 있다는 것만 압니다. 그 다음 단계는 친밀함을 느끼고 그를 찬미합니다. 세 번째는 통치자를 두려워합니다. 마지막은 통치자를 비웃는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은 믿어야 합니다. 둘째, 자식은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는 간혹 실패하더라도 기다려 줘야 합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는 어떠한 성취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밝은 길은 어둑한 듯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물러나는 듯합니다. 평평한 길은 울퉁불퉁한 듯합니다. 깨끗한 것은 더러운 듯합니다. 넓은 덕은 부족한 듯합니다. 건실한 덕은 게으른 듯합니다. 참된 것은 변질된 듯합니다. 대립면의 공존 속에서 특정한 하나의 가치가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 세계가 대립면의 공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대립면의 공존을 인식한 사람은 자발적 통찰력으로 세계와 관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기만의 힘으로 이룬 성공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을 믿고 사랑하고 기다리면 자식은 새로운 방식으로 얼마든지 성장해 갑니다. 위아주의, 자신을 위하는 입장을 취하여 털 한 올을 뽑아 천하를 유익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모두 자기 몸에 있는 털 한 올을 뽑으려 하지 않고 사람마다 모두 천하를 이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천하는 잘 다스려질 수가 있습니다. 천하 개념에는 실제가 없고 실제에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된 것입니다. 개념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와 이념의 괴리, 이것이 정치 혼란의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이념이 실제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자기 현실의 가장 큰 모순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 이념의 수행자가 될 것인가? 아닙니다. 노자의 소국 과미는 개인을 일반 명사가 아닌 고유 명사로 존재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익명성 속에 존재하는 인간은 존재의식을 갖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을 각자의 고유 명사 속에서 자율적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의 원동력은 내가 작동시키는 겁니다. 고유명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정말로 건강한 사회입니다. 춘추 전국시대부터 의진남북조까지 중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통치 철학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노자 사상이었습니다. 민간의 자발성으로 국가를 이루면 민간의 자율성이 국가의 진정한 힘인 것입니다. 항우는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본 사람이고 유방은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본 사람입니다. 유비는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본 사람이고 조조는 세계를 보이는 대로 본 사람입니다. 독립적인 자발성을 확보해야 하지요. 집단 속에서 자발적 생명력이 사라지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계에 서 있는 입장과 긴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편적 가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더 근본적인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과 하는 일이 일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